함께 사는 사회. 우리는 늘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소통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조금 특별한 소통을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토론하고 또 대화하고 저 의견을 또 많이 드리고 또 조율하면서 다수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의견 듣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우리는 아는데 관광객들이 모를 거 아니야. 맞아. 아니 이미 씨랑 상관없어요. 거의 한 90%가 여수에 관한 글이고요.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통의 기적. 대한민국 소통특별시를 꿈꾸는 전남 여수. 그 소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조명이 어두운 바다를 물들이는 이곳. 그 유명한 여수 밤바다에 왔습니다. 여수 여행의 시작, 이순신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마페 같은 이건? 이거는 저희가 버스 입장할 때 보여주면 되고 내고 타시면 돼요. 낭만버스? 야광 팔찌에 스티커도 하나씩 붙이고요. 날씨 추워가지고 담요 이렇게 하나씩 무릎 담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준 무릎 담요 펼쳐보니 여수 낭만버스 버스커?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짐칸이에요. 화물칸. 시간을 달리는? 네. 왜 시간을 달리는? 저희 공연 자체가 고려시대부터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라는. 세상이 안 되는데? 그죠? 보시면 아세요. 타봐야만 알 수 있다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멋진 야경을 사방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개방형 2층 버스입니다. 여수에는 낭만 버스가 많이 있어요. 노란 버스는 다 낭만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특별한 이 버스는 자 해봅시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버스. 자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버스. 시달 버스커 시작. 시달 버스커 출발. 버스가 출발해주세요. 설렘 가득 안고 이순신 광장을 출발한 낭만버스. 여수 곳곳의 야경 명소를 둘러보고 다시 이순신 광장으로 돌아오는 2시간 코스인데요. 이 낭만버스에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낭만적인 야경을 무대 삼아 버스 안에서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반갑소. 나는 여수의 아꿈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오? 굉장히 잘 알 것 같소만. 딱 보면은 바로 옆에 있어. 보면은 사랑스럽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환생을 거듭해 운명처럼 사랑을 찾아가는 연인의 이야기. 이번 생에선 남자가 영국 남자로 태어났네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번역해드리죠. 조선으로 가자. 조선. 용감하게 넓게 넓은 바다를 건너는 영국에서 제일 큰 배를 탄 거야. 와우, 빅시버. 운명도 가오가시지. 무대와 객석에 따로 없는 버스 안. 배우는 단 2명이지만 탑승객도 관객이자 카메오로 공연을 함께하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습니다. 그 사이 버스는 소호 동동다리에 도착했는데요. 요즘 드라마 보십니까? 사랑의 온도라고. 네, 거기에 촬영지입니다. 여기 한번 회상을 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걸어봅시다.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어느 도시에 나 있는 여느 시티투어 버스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죠. 다른 지자체에 이제 보고 듣는 그런 기존의 보편적인 시티 투어를 초월한 어떤 이제 문화 콘텐츠형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에 저희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시티투어 공모사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가를 물들이는 핑크빛 조명이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호 동동다리. 버스 안에서 달콤한 사랑 이야기 한 편을 감상한 후 이곳을 걸으면 나이, 불문 모두들 소녀 감성으로 돌아가는 마법에 빠집니다. 오늘 순천만 구경하고 오는데 정말 이 차 놓칠 뻔했어요. 네, 놓치면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네. 모셨는데 네.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웃음보를 지금 터뜨리잖아요. 겨우겨우 이 버스를 탔거든요. 놓칠 뻔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콩에 한번 걷자고 꼬셔 너는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흥겨운 버스킹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벤트 사연 올라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암을 2번이나 걸려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여기 사연 올려주신 분 어디 계신가요? 아, 따님이었군요. 따님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건강하세요. 아빠도 사랑합니다. 여기서 요즘엔 유명한 노래 아시죠? 네. 원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아름다운 야경에 취하고 즐거운 공연에 흠뻑 빠진 사이 어느새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 버스. 다들 어떤 추억을 안고 내렸을까요? 그냥 바람 쐬러 가자는 의미로 모셔고 왔는데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좋았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서 너무 여수 여행 오기가 좋아요. 진짜야. 네. 나도. 계속 이런 거 있어. 각 지자체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지금 탑승률이 사전 예약이 계속 100% 마감이 되고 있고 예약률도 97% 이상을 계속 기록하면서 이제 8회 남았는데요. 지금 앞으로 남은 8회도 전부 다 예약이 거의 만석에 가깝습니다. 지난 8월에 처음 시동을 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입소문이 나기도 전에 첫 달부터 100%의 탑승률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수시만의 특별한 홍보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힐링 여수야 블로그에 올라온 낭만 버스커 소개글. SNS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일반 여수 시민이 발로 뛰며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여수시는 이렇게 SNS를 적극 활용하며 효율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느 지자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청의 공식 홈페이지가 일방적인 시정 홍보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시정 홍보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 여수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미지 중심의 짤막 소식으로 만들어 안내합니다. 민원실이라든지 관광지에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안내하는 작업입니다. 여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수시 구석구석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발굴해내기 때문입니다. 전교생이 6명인 백야도문교. 이곳에서 파일럿을 꿈꾸는 학생 윤지를 위해 진행한 경비행기 투어 이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겼는데요.
여수시가 SNS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민이 참주인되는 지방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처럼 SNS라든지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고 SNS가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면서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시정 참여가 쉬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수시 SNS에는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여수 이야기의 다양한 소식들을 보다 보면 사진에 이름이 적힌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게시글 중 상당수는 시청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콘텐츠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기 21명이 활동 중인 SNS 서포터즈는 그야말로 발로 뛰는 여수 시민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달 SNS 서포터즈에게 몇 가지 주제의 미션을 부여합니다. 낮바다, 백배 이런 것들 많이 나왔어. 이런 부족한 점을 찾는 걸로 우리가 유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미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수야 부탁에 이것만 바꿔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좋았어. 미션이 정해지자 시청 직원의 손가락이 바빠집니다. 21명의 서포터즈에게 전달된 이번 미션. 여수야 부탁해. 이것만 바꿔줄래? 며칠 후 미션 수행을 위해 모인 4명의 서포터즈를 만나볼까요? 직업도 나이도 다른 이들이 하나 되는 이름, 바로 여수시 SNS 서포터즈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에 카메라는 필수. 개성 있는 사진을 연출하기 위한 작은 소품도 챙겨들고 오늘 찾은 곳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는 우리가 여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 아이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높은 데서 쳐다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봐봐야 되겠죠?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이 꼭 한 번은 찾는다는 이곳. 미리 알아두면 좋은 주요 정보와 곳곳에 숨어있는 깨알 정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행 갔을 때 종종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것들을 여수에서는 겪지 않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SNS 서포터즈가 왔다는 소식에 케이블카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손님이거든요. 요즘엔 매체를 통한 광고보다 더욱 효과가 큰 게 바로 SNS를 통한 입소문이죠. 나도 이거 여기 온 거. 아니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좋긴 하겠다. 이거를 여기서 나. 네, 안내. 여기 있는지를 몰라. 여기 오시는 분들 너무 바쁘세요. 일부러 서포터즈 분들 오셨다고 설명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 네. 저희도 이제 막 저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관광객분들한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내를 부탁드리기도 할 겸 그리고 블로그에 자세히 또 올려주시고 하실 것 같아서 네.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수 앞바다를 횡단하며 돌산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여수의 수려한 바다와 하늘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여수의 대표 명물입니다. 어디를 찍어도 작품이 되는 이곳. 하지만 SNS 서포터즈, 마냥 경치만 감상하고 있을 수는 없죠. 아니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흠이 있다. 요거 네, 뭐요? 이제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저기 지금 하멜등대 있지, 네. 이대교 있지, 네. 요 앞에 장군도 있지, 네. 일대교 있지. 그 다음에 저기 지난 거 보이잖아. 네. 응. 근데 이거 홍보가 안 되네.
그렇구나. 근데 언니 이거 방송 옛날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 네,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데 관광객들이 모를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근데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케이블카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직원 들어갑니다. 왜 그거 설명?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막 이러면서도 찍어놓고 뭔지를 찍을 때는 몰라서.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뭐지? 남는 게 없어서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잘 참고해보면 홍보 차원에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상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바로 동백섬이라고도 불리는 오동도로 이어지는데요. 여러 번 와본 곳이지만 SNS 서포터즈가 된 뒤로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수를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배워요. 여수를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애착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수 토박이세요? 토박이는 얘만 토박이다. 얘만 여수 3. 제주. 여수 태생. 제주 아일랜드. 저는 광주. 제가 고향이 되고. 여수 토박이도 아니고 시 관계자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자발적으로 여수에 대해 공부하고 여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 애기동백이 유명해요, 여수는. 애기동백? 네, 애기동백. 그 동백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고 전부 다 이게 다 애기동백. 진짜 꽃이 피면 여수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수는 단순히 그냥 여수가 아니라 나의 생활인 거죠. 나의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부러진 거야, 언니.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은 지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낭만버스가 출발했던 이순신 광장으로 가볼까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별도 연령도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 여기에 왜 모인 걸까요? 박정욱 씨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했어요. 여수시의 문화관광 교육분과위원회 시민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수시의 주요 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출범한 백인 시민위원회. 올해로 제4기가 출범했는데요. 다양한 계층의 시민위원들은 기획행정, 지역경제, 환경복지, 도시교통, 문화관광 5개 분과로 20명씩 나뉘어 정책 입안부터 결정까지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 대표, 그다음에 또 농사에 계신 분, 또 수산업에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시민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이제 선발돼 있고요. 근데 저 이렇게 대표성을 띄신 분들이네요. 아니요, 실제로 나와서 토론하고 또 대화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안과장 박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라자수형 거북선이 지금 이쪽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큰 축제를 우리가 할 때 사실은 이쪽에다 스테이지를 만들면 이쪽에가 아마 조만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아마 뭐 10,000명, 20,000명까지도 모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지만은 이 거북선 이쪽을 뭐냐면 좀 가까운 저쪽에다 저희들이 옮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 좌수형의 본영이었던 진남관 이순신 동상과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위해 현재 자리에 들어선 거북선. 그렇지만 최근 바다 조망을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거북선을 서쪽으로 60m 옮기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이쪽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이게 조망권 침해가 되잖아요. 민원 발생이 반드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거북선이 지금 바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실제로 점검한 후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자수형 거북선 이전 설치 방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상정합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불만을 얘기를 하십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옆에 옮긴다는 건 좀... 거북선이 동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면 이순신 광장 기역자로 다 쓸 수 있고 굳이 옮겨야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개인 시간을 할애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위원회. 의결기관이 아니라 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는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양세현 의원 멋지게 아까 우리 부연 설명까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또 옮기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안은 현 위치에서 서쪽 방향으로 조금 옮기되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을 조금 의견을 고려해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위원회의 활약은 실로 눈부셨습니다. 그간 다뤄진 안건만 146건. 먼저 본 낭만버스도 여기서 운영을 결정한 거였고요. 소호 동동다리라는 명칭도 결정해 시에 제안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밝히는 야간 경관 조성도 모두 시민위원회의 활약이었습니다. 저는 여수 시민으로서 지금 올해 문화관광분과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우리 여수가 조금 더 발전되길 바라고 또 많이 소통하고 또 저도 노력하겠지만은 우리 여수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 2, 3기가 했던 거를 보면 시하고 저희 시민위원회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의견을 서로 잘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시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나 의견들이 정책으로 잘 수렴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간과한 부분들을 시민위원들이 사전에 이렇게 회의 자료를 보고 연구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정치 기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민들의 목소리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전남 여수시. 이들이 말하는 소통은 내가 사는 공동체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당장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매일매일 고민을 좀 하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의식과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은 노력이 새로운 지방자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양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끊는지.